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요경마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충파가 토요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요경마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난주에 충파의 방송 함께 해주셨던 분들, 충파가 노리던 보병마나 관심있게 가져가던 보병마, 그리고 충파가 추천드린 충마들, 이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해주면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현장 상태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실시간에서 충파가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실시간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냐, 너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면 번호가 뭐냐, 내가 얼마 할 테니 문자 예상을 하면 나한테 예상 마번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무료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실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룹 카카오톡 단체 톡방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충파가 실시간으로 현장 상태의 어떤 마필을 추천드리고, 제가 노리던 마필이 지금 제가 원하는 상태로 올라와 있다,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필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예시장이나 주로 나가는 윤승까지 꼼꼼히 살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당일 원래 보던 복병마들이 원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충파의 관심 마필들이 현장 상태가 좋았을 때는 또 그거를 톡방에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충파 예상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충파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단체 카카오톡 방을 오픈 톡방입니다. 거기를 초대를 해드릴게요. 오셔서 즐겁게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기본 에티켓만 지키셔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일요경마는 충파가 제가 토요경마를 약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약간 얘가 발음과 이런 게 너무 어눌하고 좀 어색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도 그럼 좀 발전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일요경마를 좀 자연스럽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시기 불편한 부분도 좀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고 토요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요경마는 좀 더 충파가 자연스럽게, 그 약간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은 좀 편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파가 원래 편집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제가 위에 띄워드리는, 이쪽에 띄워드리나요? 이쪽에 이제 띄워드리는 이제 좀 보기 편하게 띄워드리고, 자막도 넣어드리고 싶은데 자막을 넣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제가 혼자 영상도 찍고 또 방송 편집도 하고 편집한 거를 이제 조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 좀 더 문제가 그렇게 좀 줄어들겠지만, 지금은 약간 편집하는데 좀 고충이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요경마는 이렇게 좀 서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부터 이제 일요경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지금 12마리의 마필들 크게 보여준 건 없어요. 걸음들이 보여준 건 없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야 되고, 어떤 마필을 복병마로 고르거나 후착고 마필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충파가 1경주는 좀 조심스럽다. 왜냐면 주로 상태도 많이 변할 수 있고, 제가 톡방에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초반 경주들은 약간 주로 흐름과 지금 마필들의 컨디션들 이런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번 경주에는 축으로 가져갈 마필이 있죠. 휴양 이후에 좀 기대를 모았던 마필인데 바로 이번 나온 패트릭이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주임사를 작년 11월 16일날 치렀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주임사를 치렀고, 그리고 12월 8일날 경주를 뛰었습니다. 그때 경주가 좀 실망스러웠죠. 마필이 기대만큼 못 뛰어줬고, 또 직전 경주에도 인기를 어느 정도 모았지만 마필이 착순권 딱 5착 정도 하는 두 번의 연속 5착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또 강하지 않고, 지금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이나 선입전개가 용이하다. 상당히 편한 전개를 탈 수 있다. 이번에 좀 안 들어오면 좀 어이없지. 이런 편성에서는 와줘야죠. 이번 라운 패트릭, 저는 이 마필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4번 문학치타가 문생기수 안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런 약한 편성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마필이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뒤가 너무 없어요. 초반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스피드는 지녔지만 너무 마필이 금방 지치고 잘 제어한다 해도 라스 걸음이 좀 많이 무뎌지는 걸음이기 때문에 1000m긴 하나 저는 문화 칙탄은 안 보겠습니다. 좀 불안 요소가 너무 심해요. 이런 마필을 뭐 이런 편성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문세윤 기수 안장이라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 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바로 5번 사이먼 킹덤입니다. 지금 박병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충파는 복병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주임사 때 출발 불량하고 주립 불량 그리고 출발 조교를 수차례만 시행하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데뷔전을 치르는데 주임사를 하기 전에도 출발 불량기가 있어서 출발 조교를 상당히 많이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주임사 때 모습은 크게 이제 완성도 있는 출발 모습을 못 보여줬고 마필이 좀 늦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마필이 출발 조교가 많이 잡혀나가고 있고 출발 조교를 계속 연속으로 주임사 이후에도 6차례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점차 나아지는 저는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출발 조교를.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지금 3월 달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필이 충분히 게이트 안에 출발하고 그런 부분을 적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던 마필이고 이 마필이 출발만 좀 잘 된다면 출발만 좀 잘 되는 걸 떠나서 좀 원활하게 나와준다면 저는 입상권이 충분하게 가능한 걸음을 지녔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2월 1일날 주임사 치렀죠. 이때 뛰었던 마필이 같이 뛰었던 마필이 4번 릴페트론, 5번 금스타, 7번 스페이드, 3번 다이아로, 9번 탑라인 이런 마필들입니다. 일단 이때 사이먼 킹덤 앞으로 들어왔던 마필들, 비슷하게 들어왔던 마필들, 이 마필들이 전부 입상에 성공했어요. 이 주임사 이후에 데뷔전을 치르든 어떻게 하든 입상에 성공했고 딱 한두만 4착을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이먼 킹덤이 만약에 그때 출발이 원활했다면 이 마필들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탄력과 라스 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사이먼 킹덤은 경쟁력이 있다. 형분에서는 충분히 벗어날 걸음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 이탈이 무난하다. 그러면 5번 사이먼 킹덤이 충분히 저는 이번 라온 패트릭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마 5번 사이먼 킹덤의 출발 게이트 이탈을 잘 보시라. 상당히 재밌는 경주로 판단돼요. 게이트 이탈만 잘 되면 입상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마필 복병마 5번 사이먼 킹덤 또 축은 2번 라온 패트릭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2경주는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에는 3세 미승리마 경주예요. 마필들이 아직 승리가 없고 아직은 정체되어 있는 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 나오고 있어요. 3세 마필들이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좋은 마필들과 능력 있는 마필들은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대상 경주를 치르고 있기도 하고 이 마필들,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 믿을만한 마필들이 없고 믿을만한 걸음을 가진 마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중속으로 추진에 올라오고 전개가 좀 용이한 마필 전개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마필은 바로 9번 OPMJ라는 마필이에요. 그나마 이 마필이 1000m 최근 뛰어준 두 번의 경주에서 마필이 성장세를 보였죠. 입상에 성공했고 3착으로 착순권 안에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9번 게이트긴 하나 이렇게 약편성 정말 보여준 것들이 없는 편성에서는 OPNJ는 전개 영향을 또 크게 받지 않는 마필이고 1300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걸음이나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충마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 딕시 어게인이 데뷔전을 치르지만
아직 다른 마필들은 보여준 게 미비하고 딕시역에는 아예 보여준 게 없습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마필이죠. 제가 보기에는 기본기도 상당히 있고 발심도 양호한 마필이에요.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에서 나름 좀 기대를 할 만하다. 다만 데뷔전이라 얼마나 승부를 할지 그 점이 관건인데, 저는 액톤파크 자마의 와이드 티식의 활동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3세부터 좀 성장하는 마필이고 조숙형 마필은 아니고 좀 점차적으로 늦게 성장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딕시 어게인,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다가 안토니오 기승이죠. 관심에 가져가야 된다. 데뷔전이지만 이번 딕시 어게인 마필 말씀드리겠고, 복병만도 말씀드릴게요. 복병만은 1번 원더풀 마린입니다. 당연히 뭐 직전 경주에 불량주로 해서 1분 20초째 1300을 그렇게 끊어서 기록상으로 드러나 있는 기록상으로 불량주로긴 하지만 인기를 모을 수도 있어요. 1번 게이트에다. 그렇지만 저는 보여준 게 전혀 없어요. 걸음에서는 불량주로 해서. 하지만 이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 체구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약하다. 그럴 때는 좀 편하게 타주는 전개가 필요하고 몸싸움이 다소 안 일어나는 전개가 필요한데, 지금 마침 1번 게이트에 들어왔어요. 지금 미승리마 약한 경주에서 1번 게이트는 정말 좋은 조건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나카 기수가 이번 주부터는 좀 각성하지 않을까, 좀 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마필은 선입도 되지만 추입형에 가까운 마필입니다. 레선 참았다가 레선 추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센 자마예요. 한센 자마는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데 한센의 특유의 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만약에 조교를 통해서 성장된 걸음을 보였다면 순발력도 많이 보강되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1번 원더풀 마린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이번 경주 충마권은 9번 OPNJ, 그리고 관심에 가져가야 돼 2번 딕시 어게인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좀 변화를 보였으면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7번 거탑. 이 마필은 저는 마필의 변화보다는 기승기수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 이 마필은 마필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직전에 최원준 기수가 기승해서 거의 착차 없는 4착을 했죠. 4차권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뭐 지금 그때 우승 마필 슬링스톤, 또 승리라이크, 또 1번 메가스티가 1, 2, 3착을 했죠. 그 와중에 7번 거탑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마필이 올라왔는데 다시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어요. 정평수 기수는 마필을 그냥 편안하게 마필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경주를 펼쳐지는 걸로 대부분 좀 알려져 있어요. 그 기승을 보통 거의 조교하듯이 기승을 많이 하고 마필에 최대한 무리를 안 주면서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지형초 쪽에서 마방에서 그렇게 큰 승부는 없다 판단됩니다. 물론 인기를 모을 거예요. 기록상으로. 또 직전에 올라온 걸음도 있기 때문에. 그치만 저는 잘해야 3차권 정도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거탑은 못 보겠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광폭주행도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이 마필도 김옥성 기수가 직전 경주 잘 타줬죠. 하지만 이 마필이 외삭기가 있어요. 외삭기가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를 받으면 상당히 불리해요. 이 마필은 내측 게이트를 받아야 내측으로 제어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타줘야 됩니다. 직전에도 김호성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안에 들어가서 안쪽으로 계속 당겨 외곽으로 계속 기대려고 해요. 그때 코너 때. 그래서 안쪽으로 계속 당기면서, 강하게 당기면서 외삭기를 교정을 하면서 경주를 펼쳐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57kg라는 부담 중량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필이 코너뿐만 아니라 직선에서도 계속 외곽으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계속 외곽으로 삐져나가려고 해요. 그걸 또 제어하다 보면 제대로 기승기수가 추진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8번 광폭주행은 좀 자르고 가는 마필이다. 정말 불안하다. 이런 외삭기가 심한 마필을 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8번, 7번, 8번 아마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많이 안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어떤 마필을 보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1번 풍문으로라는 마필이죠. 이준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48조 김대근 쪽에서 마방에서는 이준철 기수가 승부 기수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방 기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문정균 기수랑 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죠. 풍문으로는 좀 기복이 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마필이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였지만 꾸준히 뛰어서 전개적 이점이 있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1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지금 게이트죠.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김정준 기수가 무리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밀리고 전개도 꼬이고 자리도 못 잡고 결국 거기서 그만큼 못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앞에 빠르게 붙어줄수록 한두 마리 정도 이기는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행을 나가거나 빠르게 선입을 붙어주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은 그런 조건을 1번 게이트에 만났다. 저는 1번 풍문으로 포인 마필이죠. 이번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또 좀 기대치가 있는 후차권에는 거리 내려온 3번 에드원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10조에서 김동수 기수 기승하고 지금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승부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 판단되고 있고, 또 라스트 한발 쓸 4번 달순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는데, 3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8번은 좀 많이 약하게 본다. 저는 배팅권에서는 가져갈 마필이 아니다. 그리고 축으로 가져갈 배팅권 축마로 가져갈 마필은 1번 풍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700m 경주로 국산 5등급 경기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국산 5등급이나 뭐 호나 4등급 좀 어린 마필들이나 경주를 많이 뛰어보지 않는 마필들 간에는 선행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 어떤 마필을 선행을 나가냐, 선행마를 찾아라 게임일 수 있는데, 이번 경주에 뭐 5번 럭키봉아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또 7번 와니케이가 1700에 선행을 많이 나갔죠. 근데 큰 여력은 없습니다. 또 8번 방탄마가 뭐 승급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1번 델타 브라더가 이걸 다 깰 거다. 안쪽 게이트 델타 브라더가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 스피드가 가장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만약 델타 브라더가 편안하게 선을 나가면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냐? 저는 버티긴 쉽지 않다고 해요. 이 마필은 전형적인 단거리형 마필인데 왜 장거리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혈통도 YYY 자마입니다. YYY 자마들은 정말 잘 뛰어야 1700까지예요. 그만큼 중장거리에선 좀 약점이 보이고 단거리에 적합한 마필인데, 델타 브라더가 왜 1700에 나왔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마필은 1700에 써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델타 브라더 마필이 다른 선행마에 다 죽인다. 그러면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마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2번 하드 프리센스가 직전과 같은 추입으로 올라와서 한 발 써서 입상을 성공할 수 있냐? 이번 경주에는 하드 프리센서보다 더 센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급전에서 뭐 부담량이 1kg 정도 낮아졌지만 그것보다 강하게 들어가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파가 직전에도 복병마로 소개해드렸던 마필이 있죠. 바로 10번 레이즈 미업입니다. 충파가 이 마필은 중장거리형 마필이다. 1700에서 통한다. 약편성에서 중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기가 막힌 추입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10번 레이즈 미업, 이번에 되냐? 이번에 안 될 거 없다고 판단돼요. 라스트 한 발 쓰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주는 뭐 2번 하드 프린센서나 또 3번 낭만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라스트 한 발을 쓸 텐데, 그 와중에 10번 레이즈 미업이 상당히 저는 가장 좋은 탄력을 기록하고 있고, 부담 중량도 1kg 정도 는 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10번 게이트지만 어차피 최후미에서 추입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10번 레이즈 미업, 저는 이번 경주 지금 49조에서 두 마필이 출전하고 있죠. 8번 방탄마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번 레이즈 미업에 다시 한 번 더 추입 한 발 승부 가능하다. 복병마로 말씀드릴 수 있고,
충마권은 말씀드린 마필은 상반 낭만스타예요. 낭만스타는 뭐 부담 중량이 늘었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초반에 빠른 마필이 그렇게 뭐 1번 외에 그렇게 이제 앞선을 막 아주 빠르게 나가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뒷직선이 돌아가면 이 마필이 충분히 중속으로 뒷직선을 무빙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 코너에서는 3번 낭만스타는 앞선에 빠르게 붙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오히려 뭐 1번 델타 브라더라는 마필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델타 브라더가 선행으로 버틸 수 있냐? 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주는 마필 중에 빨리 앞선에 붙어주는 마필이 어떤 말이 더 좋냐? 바로 6번 백두의 태양입니다. 김옥승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약간 저는 좀 입상이 진작됐어야 되는데 입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1700 뛰는 게 이 마필은 더 좋습니다. 뭐 단거리 뛸 때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중장거리가 늘면서 마필 스피드도 내고 또 라스트에 한발 추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백두의 태양 좀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축은 3번 낭만스타, 그리고 목병만은 10번 레이즈 미업, 여기에 좀 노리고 갈 후차권 마필은 6번 백두의 태양까지 말씀드리면서 서울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마리의 마필들이 빡빡한 편성이라고 봐요. 왜냐? 12마리 전부, 12도 전부 다 뭐 1번 썬더머니부터 12번 정문 K까지 안 될 거 없다, 이런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승부 타임을 가져가서 들어올 수 있는 걸음을 지닌 마필들이라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뭐 7번 반지의 함성, 그리고 9번 흥깨비, 10번 한일 매직, 또 11번 인디레이디란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들이 다 외곽 게이트예요. 7번, 9번, 10번, 11번 다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곽에서 초반에 이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입형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개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마필은 뭐냐? 안쪽에서 편하게 치고 나오는 마필은 안쪽 마필에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쪽 마필 중에 저는 좀 관심에 가는 관심마가 출전합니다. 관심고 복병마가 바로 4번 RS 썬더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1700m에서도 좋은 경쟁력을 보였는데 입상에 실패했죠. 1700m.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적정거리는 1300m로 지금 내려왔어요. 직전 경주에 뛰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정말 김정준 기수가 잘못 탔어요. 작전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마필을 그렇게 외곽으로 무리해서 빼서는 안 되죠. 이 마필 RS 썬더라는 마필은 추입력 자체가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중속으로 라스트에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은 마필인데 내측 추입도 되고 중간 추입도 되는데 굳이 외곽으로 무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선 마필들에게 한번 걸렸어요. 진로가 막혔죠. 그리고 또 치고 나오는데 중간에 한 번 더 걸렸어요. 또 마지막으로 쭉 뽑아내는데 마지막에 다른 마필이 또 외곽으로 살짝 사행을 하면서 RS 선도도 약간은 외곽으로 삐지면서 이렇게 라스트 탄력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한일 매직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걸음이었다. 우승까지도 가능한 라스트 폭발력을 지닌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마필이 그때 봐서는 충분히 올라왔다 판단되고 1300을 쓰는 게 이 마필은 더 용이하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 RS 썬더, 이번 안쪽이지 않습니까? 뭐 직전에도 1번 게이트였지만 김정균 씨가 또다시 그런 외곽으로 막 무리하게 빼서 추입하려고 하는 승부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나가서 추입을 한다면 좋지만 무리하게 이렇게 당겨서 외곽으로 빼서 한다면 다시 한번 어렵다고 보지만,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나와서 추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전개를 해서 라스트 내측 추입을 한다거나, 이 마필이 스피드가 아주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중입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레이스가 아주 엄청나게 빠르지 않다고 봐요. 7번 반지함성이 선행을 나가서 레이스를 끌겠지만 저는 반지함성이
아주 빠르게 선행을 끄는 마필이 아니고 또 문생기사 그렇게 무리해서 나갈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가 아주 빠른 전개는 아니다. 그렇다면 4번 아레선더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추입 한 발 쓴다면 4번 아레선더가 입상권이나 우승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복병마입니다. 4번 아레선더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를 추천드리고 축은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는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야죠. 바로 7번 반지의 함성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됩니다. 만약에 2번 맥파이가 첫 스타트는 좋아요. 맥파이가 스타트 좋기 때문에 맥파이가 치고 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7번 반지의 함성이 중속으로 외곽으로 넘어가거나 외선으로 딱 붙여서 외선행으로 딱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 어깨를 누르면서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직선 들어가자마자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반지의 함성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고, 또 외곽에 있는 9번 흥깨비나 한일매직, 그냥 한일매직도 좋은 마필이에요. 좀 마필이 좀 살아났고, 그치만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외곽 게이트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9번 흥깨비 같은 경우도 좀 선행 승부가 가능해야 가능하지 않나. 마필이 항상 그만큼만 띄워주고 마필이 라스가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인기용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7번 반지 함성도 무너뜨릴 만큼의 선행을 가져가야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약하게 보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7번이 더 유리하다.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반지 함성 축으로 또 한 발 쓸 수 있는 앞선 치열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라스 직선 한 발 탄력적인 걸음 쓸 수 있는 4번 아레선더 복병마로 추천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0대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이번 경주에 강력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있죠. 바로 6번 매치킨이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승급전에 직전에서도 1300m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지금 부담중이 56.5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충판은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인기 마필들은 항상 의심하면서 이 마필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좀 완벽한 조건이 이루어지나 가능성이 가장 높나 이런 거를 좀 잘 따져봐요. 특히 인기 마필 같은 경우는 매치킨이 3세고 앞말이고 성장하고 있고 직전 보여준 걸음으로 버티기가 가능하냐 이런 약한 편성에서 혼합 4등급으로 들어왔어요. 국산 4등급 마필이 지금 혼합 4등급에 들어와 있는데 좀 약편성을 찾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혼합 4등급을 출마 등록을 해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앞말인데 부담 중량이 56.5입니다. 매치킨이란 마필이 56.5는 처음 달아보죠. 이 부담 중량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선행 나가면 극복 가능하다. 선행 나가면 좀 더 괜찮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직전에 아주 여력이 크진 않았어요. 마필이. 확실히 1300m는 이 마필이 약간 무리가 가는 경향이 있어요. 라스트에 한 100m 남겨놓고 50m 남겨놓고 마필이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직전에는 마필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센 마필이 있지 않고 또 선행 견제도 없었고 편안하게 나가서 물론 이번에도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전만큼의 그를 원활하게 수월하게 여유있게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부담 중량도 확실하게 3kg 늘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앞말들에게. 또 성장하는 앞말들에게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마방에서 무리하게 강하게 승부를 거서 탈 것인가.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 가는데 매치킨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약편성이라고 해도 매치킨에 크게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 마필은 현장까지도 봐야 되고 물론 아예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안고 가지만 좀 뒤로 보는 마필이다.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 어떤 마필을 가져가냐. 저는 배당마의 승부를 거겠습니다. 배당마가 좀 타이밍이 맞은 말이 나와요. 바로 4번 요리조리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왜 저는 이 마필 보여준 거 없고 최근에 착승권도 들어온 경향도 없고 6착, 7착 이렇게 보여줬던 마필인데 요리조리는
카우보이 칼 자마로 1300m나 뭐 저는 더 긴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또 4세 앞말이면서 지금 가장 이마필이 가장 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에 좀 보고 있었는데 편성이 지금 약해요. 요리조리가 이번 경주는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지금 걸음 성장세를 보였다고 판단되고, 또 유승환 기수와 저는 가장 잘 맞다고 판단돼. 이마필은 초반부터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필이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중속력으로 선입권까지 붙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빠른 마필이 있냐? 6번 매치킨이 도망가요. 그럼 뒤에 붙어주는 빠른 마필은 스피드상으로는 4번 요리조리가 바로 2선입으로 붙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2선입이나 3선입으로 타준다면 라스트에 매치킹까지 딸 수 있는 라스트 한 발의 진입 마필이다. 요리조리.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게이트도 4번 게이트는 상당히 좋은 조건 만났습니다. 유승환 기수 기승정지를 3일 당하고 지금 토요경마에서 나오죠. 꼭 저는 요리조리 이번 경기 저는 매치킨보다는 이마필을 노리고 배당을 노리고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메리트가 있다. 요리조리의 매치킨은 배당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마필들도 좀 기대치를 가지는 달려라 레오 같은 경우는 6세입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런 편성에서는 해봄 하나다. 그리고 8번 스트롱 큐피드 같은 경우는 기대 마필인데 방충식 기술을 지금 계속 기승하고 있는 것 봐서는 아직 타이밍은 아닌가 좀 판단되고 있어요. 이 마필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띄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추입형 마필인데 방충식 기수가 추입말을 좀 잘 타죠. 스프링 큐피드는 정말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데 매치킨이 그렇게 끌어주는 편성에서는 와르르 무너지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선입으로 곱게 빠르게 따라가는 4번 요리조리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6번 매치킨은 큰 메리트는 없다. 좀 받치기 정도 뒤쪽에서 받쳐가는 정도, 이마필을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앞선 경주들은 좀 급하게 좀 빠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번 경주부터는 좀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1700m 경주 국산 4등급 경주예요. 최근에 1700m 흐름은 어떻다고 했죠? 제가 선행 마필들이 많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선행 마필이 어떤 말이 있냐 좀 찾아내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경주예요. 흥미진진한 경주.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런 경주들에서는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기존의 추입형 마필들이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좀 앞에 나와서 라스트에 한 발 쓰면 더 좋은 걸음을 보이지 않나. 그렇지만 추입 성향의 마필들은 뒤에서 페이스를 안배해가면서 따라가야 더 좋은 성적을 냅니다. 이런 추입형 마필들이 앞선에 나가준다고 하면 마필 스스로가 무리하게 돼 있어요. 기수도 그렇고 좀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던 마필들은 그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해서 경주를 펼쳐야 라스트에 좋은 걸음을 보여줘요. 추임마가 앞선 선행 빨리 붙었다고 해서 좋은 걸음 보여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유습성의 마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추입을 유지했던 마필들은 갑자기 전개가 앞선에 붙어주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페이스가 느리다곤 하나.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경주로 저는 보고 있는 경주에 이번 경주가. 그 와중에 충파가 관심권에 노리고 있는 복병마 한두가 출전해요. 이번 경주는 제가 충마를 한두 추천드리기보다는 복병마 한두를 좀 오랫동안 지켜봤던 관심권에 가져갔던 마필을 추천드릴 텐데 바로 2번 강철시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멀로 기수가 지금 기승하고 있죠. 멀로 기수가 한국 경마에 아직은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때는 대상경주에서 충분히 마필을 잘 타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좀 적응이 부족한 가운데 저는 그래도 강철시대를 보는 이유가 이제는 멀로 기수가 어느 정도의 한국 경마의 적응 단계를 거쳤고 조교도 시행해봤고 드로우 상태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성적이 나와주지 않을까. 좋은 마필들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강철시대라는 마필은 지금 계속 이혁 기수가 기승하다가 직전에 이강서 기수가 기승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 멀로 기수 기승입니다. 유재길 조교사 마방에서. 이 직전 경주에는 이 마필이 요배통 여파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강철시대라는 마필이. 이 마필은 마필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자유습성이란 마필이에요. 선행 나갈 수도 있고 또 선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후미에서 추입할 수 있는 좀 자유전개. 저는 이렇게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는 자유전개를 펼치는 마필이 자유성을 펼치는 마필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게이트도 2번 게이트예요. 강철시대. 초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승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강철시대가 예전에 입상했을 때는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었어요. 그만큼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고 마필의 각질 변화를 하면서 좀 중간권이나 뭐 추위권으로 많이 지구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위권으로 경주를 펼쳐줬는데 절대 마필의 걸음 자체는 뒤져지지 않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12월 달부터 마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액션이 나왔어요. 이혁 기수가 액션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선행을 나가려고 했지만 선행을 나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아스의 좋은 걸음을 못 보여줬죠. 이번엔 2번 게이트 선행 나갈 수도 있고 내선에 붙여서 편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편성 요건상 좀 타이밍이지 않나. 게이트도 2번 게이트에다가 그럴 때 뭐 외곽에 5번 더블로숲과 4번 제주의 흑선 또 9번 스트롱 러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많이 모으겠지만 이런 마필들 중에서 인기마지 않습니까? 인기마 3도 압축일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마필이 충분히 안 된다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번 강철시대가 이번에는 좀 한구라로 할 수 있는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필들과 조합으로 인기 마필들이지만 조합으로 들어와도 배당이 상당하다. 강철시대는 지금부터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번 경주가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복이나 또 입상권 정도 노릴 수 있는 복병마, 좀 폭탄권 복병마죠. 그렇기 때문에 노려가야 된다. 솔직히 저는 두만강도 제 관리 마필인데 조한배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어요. 두만강은 솔직히 저는 임경 기수가 계속 기승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욕세고 걸음을 뽑아내고 지금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오히려 이찬훈 기수보다는 조한배 기수가 맞는데 두만강은 살짝 좀 고민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강철시대를 더 말씀드렸다. 이번 경주 과연 6번 광야불기 등이 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번 강철시대가 바로 붙여서 라스트 한 발 쓰거나 아니면 2번 강철시대가 선행 나가서 다른 마필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저는 2번 강철시대, 이번 경주 폭탄권 복병마 꼭 노리고는 가야 된다. 3복 정도는 안고 갈 수 있는 복병마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호나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700m 12두의 마필들이 출전해요. 호나 3등급. 앞으로 기대되는 마필이죠. 출전하고 뭐 당연히 인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1700m 첫 거리 도전이지만 바로 4번 커버걸 저스티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커버걸 저스티스라는 마필이 출전해요. 커버걸 저스티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제 불량 줄었긴 하지만 선행을 나가서 여유승을 거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필 걸음 자체가 계속 신장세다. 마필이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고 마필이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기대된다. 1700m 출전한 이유가 저는 앞으로 긴 거리도 된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앞으로의 중장거리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커버걸 저스티스는 이번 경주 충마다. 충마권이다. 1700 물론 처음 뛰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너 4개짜리. 그치만 저는 이 마필이 초반에 앞에 나가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 후자권은 직전 아쉬움 남긴 7번 최강 고수 그리고 승급전이지만 부담 중량 내려갔고 좋은 역거를 만난 9번 대군 재패. 대군 재패는 1700m 경험을 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더 봐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외곽
마필이지만 3세이고 성장세를 보이는 12번 블루 마스터까지 이렇게 후차권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마필들 후차권 정도는 볼 수 있는 마필들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또 예상치에 충분히 기재가 되고 내용까지 다 설명이 나오고요. 이 마필 말고 제가 충파가에 자신 있는 강점과 여러분들이 충파를 사랑해 주신 이유, 충파의 팬들이 존재하는 이유, 또 제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충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충마나 후착마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숨어있는 복병마를 찾아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걸 여러분께서 제 복병마를 함께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충파를 찾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거는 숨어있는 복병마 찾기입니다. 그 숨어있는 복병마가 뭐가 있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에 말씀드릴까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 마필에 언급을 안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살짝 긴가민가 하는 마필이에요. 타이밍이 지금인가? 조금은 더 있어야 하는 마필들이 생각보다 강한 편성인가?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바로 8번 잘루지라는 마필이에요. 지금 조한별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정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만 계속 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휴양 이후에 직전경주, 또 직전경주에도 바닥을 쳤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조재료 기수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뭐 이 마필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 거예요. 직전경주에 김정균 기수가 조교를 시행해서 이 마필을 어느 정도 조교를 한 뒤에 김정균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당일 컨디션 저하로 기승 기수가 조재료 기수로 바뀌었어요. 조재료 기수가 급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작전이 들었어도 이 마필을 잘 모르고 타기 때문에 잘루지나 마필이 다루기 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재료 기수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필을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1800m를 뛰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그렇게 뛰는 걸음을 보여줬고 또 1800m를 그냥 그렇게 해서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조한별 기수가 직접 다져서 조교를 해놨고 마필은 제가 보기엔 올라왔어요. 휴양 이후에 직전에도 좀 올라왔는데 지금은 조한별 기수가 기승합니다. 조한별 기수가 지금 최근에 1700m 상당히 잘 타죠. 추입으로든 앞선 선행 전개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승 기수가 좋아하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조한별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타주지 않나. 잘루지. 머닝스의 자마의 머닝스 자마드는 좀 딱 중장거리까지 된다고 봐요. 1800은 좀 어렵다고 봐요. 직전에도 1800은 솔직히 무리였다고 봐요. 다만 마필에 좀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머닝스 자마드는 제가 보기엔 단 1600이나 1700이 마지노선입니다. 원래 머닝스 자마드는 좀 순발력도 요구하고 또 라스트 추입력도 좀 중장거리보다는 단중거리에 좀 적합한 혈통을 지닌 혈통이에요. 근데 지금 모마 계열이 약간 중장거리의 혈통을 피를 물려받았어요. 잘루지 같은 경우. 그래서 잘루지는 저는 1700까지는 된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지금 이번에 51kg라는 부담량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조한별 기수 편성 자체가 막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지금 혼합 3등급에서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다. 그러면 커버걸 저스티스가 누구나 다른 마필이 다 인정하고 보내준다면 나머지 후착 싸움이 될 텐데, 그 와중에 튀어나올 수 있는 마필은 8번 잘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마필 좀 출전 주기도 맞춰 나오고 이번에 지금 7주긴 하지만 이 마필은 딱 출전기를 길게 해서 앞말이고 부담 좀 내려갔고, 저는 좀 사고 칠 수 있는 복병마지 않나. 입상권까지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뭐 복승권이나 뭐 쌍승 이런 것보다는 3쌍승식의 3차 혹은 3복승식에 넣는다든가 또 연승으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마필이다. 그런 숨겨진 복병마다 이번 경주부터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마필 8번 잘루지 복병권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축은 4번 커버걸 저스티스, 후차권에서는 7번 최강공수 9번 대군제패 말씀드렸죠. 12번 블루마스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혼합 오픈 3세 이상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1200m로 진행되는 단거리 경주예요.
근데 마주협회 장배가 원래 예전에는 혼합 경주로 진행되면서 장거리 경주들로 대상 경주가 이루어졌죠. 몇 년 전에는. 근데 뭐 최근에 뭐 3년 전부터인가요? 국산마 경주로 단거리 경주로 편성이 되었어요. 국산마 오픈 경주로 편성이. 그래서 마주협회 장배는 최근에는 국산마피들만 출전해서 국산마피들의 우승을 가려냈던. 만약에 이번 경주가 국산마 오픈 경주였다면 실버울프나 뭐 파노라마쇼 또 청담도끼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못하겠죠. 또 심지어 뭐 1200m 강자였던 12번 최강 실력까지. 근데 이번 경주에는 국산마와 외산마필들이 동시에 같이 뜁니다. 충파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는 국산마와 외산마 같이 뛰는 혼합 경주에서 단거리 혼합 대상 경주에서 일반 경주가 아니에요. 대상 경주. 그나마 강자들이라 할 수 있는 대상 경주에서 국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했냐? 입상 마필은 딱 한두 있어요. 파워블레드. 파워블레드는 뭐 그랑프리도 우승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파워블레드는 1400m가 정말 적합한 마필이었습니다. 그 마필 한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3차권 이내에 들어온 마필이 없어요. 그만큼 외산마와 국산마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능력 차이냐? 능력 차이가 아니라 같이 뛰기 때문에, 국산마와 외산마가 같이 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보통 국산 마필들은 스피드가 좋고 순발력이 좋은 단거리형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혈통조합을 해왔고, 그런 마필들이 한국 경마의 최근 상승세를 이끌어냈던 마필들이고, 또 마방에서도 그런 단거리형 마필들을 선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국산 마필들은 단거리형 마필들이 많아요. 그럼 단거리형 마필들은 어떻게 뛰냐? 잔발이 많아요. 마필이 뛸 때 잔발로 많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도 빠르게 나오고 선행을 쫙 뽑아내서 라스트에 버티기 한 발이거나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외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국산 마필보다는 긴 발로 뜁니다. 마필이 보폭이 더 크다 할 수 있고, 순발력이 있어도 마필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순발력으로 치고 나오는 마필들이 외산 마필들이에요. 그럼 국산 마필들하고 외산 마필하고 동시에 같이 센 말끼리 붙으면 어떻게 되냐? 국산 마필들이 잔발로 뭐 한 5발 가는데 5발 뛰어서 가는데 그거를 외산 마필들은 4발로 찍어 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라스트에 꼭 국산 마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라스트의 힘에서 국산 마필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외산 마필들이 힘으로 더 찍어 눌러서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단거리 경주들 보면 다 그렇게 전개가 펼쳐졌고, 앞에 버티는 마필들도 외산마가 앞에 버틸 때는 버티는데 국산마가 앞에 선행을 나갔던 대상 경주에서는 외산 마필들에게 다 잡히곤 했어요. 이번 경주가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여줬어야 해요. 물론 1번 마스크 상당히 좋은 게이트 여건을 만났죠. 또 1등급에서도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던 내용이고, 또 거기에 강원 챔프 1200m에서 뭐 기록상으로는 전혀 뒤질 건 없죠. 근데 기록이 다가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경마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뭐 5발로 이렇게 잔발로 뛰어가는데 옆에서는 4발로 이렇게 5발 걸어가는데 4발로 뛰어서 같은 걸음을 유지해서 간다면 국산 마필들은 더 급해질 수밖에 없고, 마필들도 아무래도 약간 기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외산 마필들과 국산 마필들 이런 스피드 싸움 자체를 단거리에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국산 마필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단독선의 편에 나가서 버틸 수야 있겠죠. 외산 마필이 뒤에서 허우적 거릴 수 있고, 그런 마필 뭐 마스크나 2번 강원 챔프나 또 13번 신의 명령이 선에 나가서 3마리에 쭉 뻗어서 갈 수 있겠죠. 저는 전혀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분명히 외산 마필들이 압박을 가되고 그만큼의 스피드 있게 치고 나오는 마필도 있고, 파랑주의보도 충분히 되고 최강시로도 되고 충분히 압박이 가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와도 그 리듬 자체가 다르고 압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과감하게, 뭐 들어오면 저 욕해 주셔도 돼요.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욕 먹겠습니다. 국산 마필들 과감하게 안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보신 분들은 보세요. 1번 마스크
2번 가원챔프, 또 13번 신의 명령, 이런 국산마 저는 이번 경주 제외하고 갑니다. 외산마만 놓고 갑니다. 그럼 외산마가 어떤 마필들이 있냐? 일단 뭐 대표적으로 3번 실버울프, 그리고 8번 청담도끼, 또 12번 최강실로, 9번 천지가, 5번 파노라마쇼, 11번 슈퍼플루이드, 6번 파랑주의보, 4번 위너레드까지 이렇게 8두가 있어요. 외산마가 8두가 출전합니다. 13두 중에 국산마는 5두가 출전하는 거죠. 외산마 8두에 국산마 5두. 지금 이 8두 중에 충파가 또 제외할 마필들이 있어요. 최강실러는 1200m 뭐 예선의 아시아 챌린지컵이라고 해서 단거리 뭐 SBS 대상 경주를 휩쓸었던 이찬호 기수가 기승했던 최강실러, 단거리 최강마였죠. 1200m는 항상 봐줘야 되고, 그치만 지금은 노세 있고 걸음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작년까지는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뛰어줬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무리가 갔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 부담량이 57kg지만 그것도 다소 높다. 최강실러는 이제는 좀 놔줘야 되지 않나. 저는 최강실러 빼고, 또 6번 파랑주의보도 9세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뭐 깜짝 입상을 7살 때인가요? 대상경주 단거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파랑주의보는 이젠 놔줘야 된다. 파랑주의보도 12번 6번은 제외했고, 4번 위너레들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6스까지 이제 보여준 게 없어요. 1등도 올라와서. 저는 위너레들은 좀 많이 꺾이지 않았나. 좀 마필이 좀 올라야 되고, 지금 대상경주를 출전한 이유가 걸음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걸음을 다시 살아나기 하기 위해서 출전한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4번 위너레도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9번 천지가 같은 경우는 부단 중량이 57에서는 이 마필이 추입하긴 쉽지 않아요. 물론 57에서도 폭발적인 있는 추입력을 보여주는 마필이지만 52와 57에는 차이가 많이 타. 지금 57kg 마필들이 대등한 스피드 경험을 했을 때 라스트에 57kg 달고 천지가가 올라와서 다른 마필이 이길 수 있나?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9번 천지가도 빼고, 또 11번 슈퍼플루이드, 이 마필은 어린 마필입니다. 3세 마필로 순말 앞으로 기대치가 있고 마필의 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출전했다. 근데 낮은 부담 중에 3세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53kg를 달고 있어요. 저는 이 마필 3차권까지는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입상권까지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슈퍼플루이드로 3차권 정도만 보는 마필이고, 그러면 몇 두 났습니까? 딱 3번 실버울프, 그리고 8번 청담도끼, 그리고 5번 파노라마쇼, 이 세 두가 났습니다. 외산 마필. 저는 이 세 두 압축으로 갑니다. 이 세 두 압축으로 가는데, 가장 유력한 마필은 8번 청담도끼죠. 청담도끼가 가장 센 마필이고,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돼요.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만큼 마필의 주법과 탄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라스트 저는 가장 불안한 게 한 가지가 마방 이적을 했다는 거예요. 1조에서 지금 리카티 교사 마방으로 이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 첫 기승이기 때문에, 물론 훈련을 많이 했지만 주임서도 치르고 나오지만 그 점이 약간 고민이다. 청담도끼는 아마도 선행 위주의 스타일은 안 보일 거예요. 안토니 기승 스타일상 지금 빠른 말에 가는 편성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외곽이나 중간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라스트 한 발 쓰면,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을 써도 앞선 마필들이 이길 수 있는 주법과 탄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청담도끼는 그걸 제외하면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마필. 우승은 장담 못하겠어요. 솔직히. 왜냐? 3번 실버울프가 있습니다. 제가 실버울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대상경주, 올해도 대상경주를 계속 출전할 예정인 마필인데, 실버울프는 지금 걸음이 막 떨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있고, 나이가 지금 7세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남반구 마필입니다. 호주산 마필이에요. 남반구. 그러니까 좀 아래쪽 마필이죠. 지구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마필들은 태어난 일자가, 나이가, 실버울프는 9월 달에 태생을 했어요. 보통 외산마필들은 예전 경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 경마 예선에서는 외산마필들은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 외산마필은 나이를 올렸는데, 어느 몇 년 전부터인가
한 해가 바뀌면 외산 마필드도 그냥 나이를 올리더라고요. 남방구 마필드도. 실버프는 실제로 6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세 중후반 정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계지 않나. 마지막으로 저는 실버프는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55kg라는 부담량, 다른 마필에 대해서 앞마리니까 유리하죠. 57도 달고 뛰었던 마필이에요. 실버울프. 그만큼 극복했고, 부산의 쟁쟁한 마필들을 단거리에서도 이기고 또 중거리에서도 이기고 장거리까지 뛰는 마필입니다. 경주 전개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실버울프는 선행도 나가도 되고 선입도 나가도 되고, 그만큼 상당히 좋은 작전을 쓸 수 있고 마필이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다. 게이트도 3번 게이트예요. 저는 이번 경기에 실버울프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담도끼가 물론 능력이 더 좋지만 실버울프가 더 좋은 조건이고 더 좋은 여건을 만났기 때문에 전 실버울프가 더 안정적이다. 실버울프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거기에 청담도끼나 붙여가고, 또 한두 있죠. 5번 파노라마쇼. 파노라마쇼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뭐 1등급 올라와서 우승도 거뒀지만 뭐 직전에는 1400m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선행 못 나가면 안 돼,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 빠르게 나가주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이 스피드가 빨라서, 초반 순발력이 빨라서 선행을 나갔던 것 뿐이지, 오히려 옆선에서 붙여가는 외선입을 탔을 때 더 좋은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만약에 1번 마스크나 2번 강원챔프가 이렇게 강원챔프가 뽑아나가고 신앤명령의 외곽으로 돌아와서 두 마필이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파노라마쇼가 중간에 붙일 수 있냐. 무리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파노라마쇼는 앞에 한두 마리 정도 이겨서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물론 선행을 나가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선행보다는 옆에 붙여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파노라마쇼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또 마필의 주폭 상태도 주폭도 상당히 좋아요. 부담량이 57kg, 한번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2등급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노라마쇼 이번 경주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다. 인기도를 어느 정도 모으지는 모르겠지만 박병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김동근 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했어요. 천지스톰하고 파노라마쇼. 천지스톰보다는 아무래도 파노라마쇼가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천지스톰도 1200m 인기를 많이 모았고 경쟁력을 많이 갖췄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엔 좀 하향세고, 천지스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국산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본다. 이런 외산마 편성에서는 오히려 파노라마쇼가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축으로는 3번 실버울프, 그리고 청담도끼, 그리고 5번 파노라마쇼까지 봅니다. 사고치면 파노라마쇼가, 저는 실버울프나 청담도끼도 정말 전개가 잘 뽑아져 나오고 좀 편한 전개가 나오고 운이 좀 잘 따라준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세두 압축으로 말씀드리고, 축은 3번 실버울프 추천드리면서 서울 구경주, 서울 마주협회장 빼 대상경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2등급 1900m 경주입니다. 구경주에 제가 충파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원래는 이 구경주가 미리 편성되어 있는 경주, 대상경주이기 때문에 미리 방송에서 좀 길게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판단인 거, 마번이 나오고 나서 설명드리기 좀 낫지 않나. 게이트가 좀 나오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편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분석 방송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또 국산마가 들어오면 제가 욕먹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국산마필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치만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는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산마가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너무 맹신하지 말자. 참고만 하자. 충파에 너 외산마 국산마 안 된다고 해. 국산마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국산마 가능해. 마스크도 충분히 걸음이 1등급에서 상당히 좋고, 천지스톰도 충분히 국산마 중에는 상당히 1분 10초대까지 뛰었던 마필이야. 또 가온챔프 같은 경우는 마필이 얼마나 좋아. 1200에서 1분 12초대까지 꾸준히 띄워주는 마필인데, 게이트도 2번 게이트야. 1, 2번 게이트에 국산 마필이 땡땡 붙어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들어와도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분석해온 내용과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마스크나 가온챔프, 뭐 천지스톰 이런 거 보시면 가십시오. 또 외곽의 신의 명령까지 보시면 가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외산 마피들이 더 유리하다는 걸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식경주 들어가면서 구경주 얘기까지 하네요. 죄송스럽고 식경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급 1900m 프리미엄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노드2 지원 경주죠. 상금이 뭐 1등급 경주랑 맞먹는 2등급인데 6,200만원. 이번 10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별거 없는 경주예요. 일반 경주로 내려온 3번 서울의 별이 이런 별거 없는 경주에서 많은 인기를 모아요. 그리고 입상이 가능하냐? 서울의 별이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에요. 또 맙체가 잦다 보니까 이 마필 하면 어떤 마필이 생각나냐면 마이티잼이란 마필하고 또 제주의 하늘이란 마필이나요? 좀 맙체가 작은데 추입으로 잘 띄워줬던 또 마이티잼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 성향을 가진 마이티잼도 안말이었죠. 서울의 별도 마체가 작은데 추입으로 한 발 쏘아 날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안말 대상 경주는 빠지지 않고 출전할 마필입니다. 이번에 일반 경주로 들어와 있죠. 홈에서 추입 한 발 노릴 텐데 이 마필 올라올 수 있냐? 뭐 1월 6일까지 인기 1위 모이고 문세인 기수가 기승했는데 못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말았죠. 최후미에서 또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별 같은 경우는 물론 마필 상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전개가 나왔어요. 유수환 기수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라스트 한 발 쓴다지만 타이밍이 늦으면 추입 마필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약점을 지녔기 때문에 1900m입니다. 뭐 긴 거리라고 해서 추입말이 더 유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1900m는 선행마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오히려 1800m가 추입마가 더 유리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저는 3번 서울의 별보다 다른 마필들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마필들이 더 노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되는데 4번 좋은 인연과 11번 이겨주마가 앞선 페이스를 끌어주는 그림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마필들이 앞선 나가서 버티냐? 버티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마필들이 앞선 페이스를 끌어주면 3번 서울의 벽이 타임 잡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이 마필이 앞선 끌어주고 바로 뒤에 붙어주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해져요. 이 마필이 선행을 끌어주고 바로 붙어서 외곽으로 치고 나와서 4코너 돌아 나오는 직선 들어가는 시점에 앞에 유리해서 추입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선입권 추입마가 더 유리해지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입권 추입마가 어떤 마필이 있냐? 1번 KM 블루와 12번 황금비상입니다. 거기다가 베테랑 기수인 문세은 기수, 또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긴 거리를 가장 잘 타줄 수 있는 경험이 가장 많은 기승 기수들이 출전하고 있죠. 김용근 기수와 문세은 기수 1번 12번 꼭 봐줘야 된다. 이번 경주 곱게 따라가서 4코너 돌아오는 시점에 승부를 걸 수 있는, 타이밍을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승 기수도 출전했고 마필들이 그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1번 KM블루, 12번 황금비상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좀 보는 마필은 한두 더 있습니다. 이 뭐 1번, 12번 말고 7번 우리가 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 좀 관리 마필들이기도 하고 2등급에서 언제 이제 승부를 걸어줄지 좀 기대되는, 저는 2등급 올라서 빠르게 적응할 줄 알았어요. 빅터하게 기승이 기승시켰기 때문에. 근데 지금 16조 마필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사양 관리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16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사양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여름에 사양 관리가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적도 여름에 많이 잘 나와주고, 그래서 여름에 더 많은 마방인데 지난 여름부터도 안 좋았어요. 지난 여름에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2018년 마필이 뭐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 못 내고 있는 마방이 16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액션이 들어갔어요. 많이 마필이 좋아졌고, 지금 이 편성에서 2등급 이 편성에서 안 될 걸음이 아니에요. 김종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기르스가 이 마필을 상당히 무리하게 전개를 해줬어요. 직전 경주에도 그렇고 뭐 두 번의 경주를 마필을 좀 전구간을 좀 과도하게 몰아줬다. 마필에 무리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힘이 안 나왔다. 우리가본 같은 경우는 마필이 초반에 무리에서 세게 몰아주지 않아도 서서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의 기본 스피드와 마필이 상당히 끌리진 않아요. 잘 제어만 해주면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렇다 보면 3, 4코너 돌아오는 와중에는 선입권에 충분히 빠르게 붙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종준 기수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기승술이 많이 늘었죠. 근데 김종준 기수가 아직은 좀 장거리에는 아직 두각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이 그 찬스이지 않나. 우리가 보는 저는 이번에 김종준 기수가 초반에 편안하게 몰아준다면 편안하게 뒷직선에서 앞선 붙어주고 라스트에 한발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1번 KM블루, 7번 우리가본, 12번 황금비상의 세두가 싸움이 될 거고 3번 서울의별이 마지막 외곽이나 내선이나 중간에서 라스트 칩으로 역전을 노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와중에 1번, 7번, 12번이 앞선에서 버티냐?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의 별은 안고 가야죠. 근데 강력한 축으로 안고 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말씀드린 거고 1번 KM블루, 7번 우리가본, 12번 황금비상, 그리고 3번 서울의 별까지 이렇게 내두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청파가 추천드렸던 마필이 출전하죠. 정말 기가 막히게 추천드렸던 축으로 추천드렸을 거예요. 복병마지만 3번 머니 대륙이 지금 3번 게이트에 출전하고 있어요. 김효정 기수죠. 그때 충파의 이제 단톡방에서도 그때 이스크라랑 10번 관천 장사 두 마필 중에 한두가 선행을 나간다. 근데 저는 간과했던 게 과천 장사가 선행으로만 승부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추입으로 승부를 보더라고요. 이 마필이 자유전개의 마필은 알고 있었는데 선행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선행으로 쏠 줄 알았는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혁기수가 정말 영리하게 탔던 것 같아요. 물론 과천 장사는 마필이 올라왔기 때문에 봐주던 마필이고 3번 머니 대륙은 제가 꾸준히 관심이 있었고 마필이 절정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다가 조건 자체를 너무 잘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축으로 추천드렸던 거고 충파의 당토방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은 4번 머니 대륙을 사고 그때 당시에 4번 머니 대륙과 10번 과천 장사를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배당이 무려 199배가 나왔죠. 충파 이렇게 복병마를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충파의 복병마들은 숨겨진 복병하고 그만큼의 배등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충파가 찾아드린 겁니다. 이번에 머니 대륙 또 안 될 거 없습니다. 마필 3번 게이트고 좋은 여건 마련됐고 또 안쪽 추입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또 선입도 되고 스피드도 느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머니 대륙 이 마필 직전에도 전개가 좀 잘 풀렸어요. 직전 같은 똑같은 비슷한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기 때문에 머니 대륙은 꼭 이번에도 안고 가야 되고 6번 이스크라가 직전에 아쉬움 선행 나가서 마련할 것인가 직전엔 선행을 너무 무리하게 뽑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번에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확실히 마필이 달라졌어요. 이스크라 같은 경우는 좀 잘 다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 이번에도 정말 편한 선행이랑 이번에는 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스크라도 좀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5번 브릴리언트입니다. 이찬우 기수가 최근에 마지막 경주 성적이 상당히 좋고 마필들을 잘 타주면서 최근에 성적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에 충파가 많이 추천드리는 기승 기수 중에 하나예요. 최범인 기수, 예전에 김혜승 기수, 또 이찬우 기수, 또 하만식 기수 이런 기수들은 마지막 경주에 성적이 좋아요. 또 기타에 또 다른 기수들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수들 특성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파악하는 부분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주에 이찬우 기수에다가 49조 마필 지용초 쪽에서 마방 마필을 타고 있어요. 브릴리언트는 김동석 기수가 기승하다가 김태훈 기수가 기승했었죠. 직전 경기에는 이찬우 기수가 기승했어요. 저는 그때 좀 타이밍이지 않나 판단했는데 17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거리가 내리면 때리자. 거리가 내리면 근데 1700에 뛰어보는 모습에서 마필이 상당히
확실히 단단해지고 지구력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 마피는 어차피 추입하는 마피인데 나름 괜찮은 전개를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큰 앞선 전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어차피 라스트 한 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52.5의 이찬우 기수, 또 5번 게이트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 앞선 이스크라가 끌어주고 앞선에서 만약 싸움이 일어나고 중간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외곽에서 혹은 안쪽에서 채우면서 편안하게 전개를 하는 5번 브릴리언트에게 찬스가 난다. 13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브릴리언트, 저는 이번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5번 브릴리언트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한두 복병말을 말씀드릴 텐데, 이마필은 제가 또 이마필 또 언급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좀 봐줘야 된다. 충파가 좀 오랫동안 지켜봤던 마필이에요. 9번 진격의 천마입니다.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걸음이 좋고 3등까지 올라갔던 마필이에요. 지금 강급돼 있죠. 이마필을 저는 계속 추적을 해왔던 마필인데 계속 추적하다 중간에 사라졌어요. 경주는 뛰는데 어디 갔지? 왜냐, 제가 마방을 훑어보거든요. 이마필이 원래 33조 서인서 쪽에서 마방으로 알고 있고, 진격의 천마는 그래서 이철경 뉴스가 언제 기승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라져 안 보이는 거예요. 경주는 뛰어요. 뭐지 하고 있는데 26조로 마방 이적했더라고요. 작년에 여름에. 이마필이 26조로 7월에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에 뛰었어요. 사전 뛰었죠. 8월 19일 한번 뛰고 또 3등급에서 11월 3일날 좀 공백을 가지고 11월 3일날, 그리고 한 달 만에 12월 8일, 그리고 직전에 1월 13일날 뛰고 지금 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마필이 마방 이적하고 전혀 보여준 게 없어요. 예전에 진격의 천마 같은 경우는 선행마입니다. 단독 선행 아니면 바로 옆에 붙여가는 빠른 선행이나 빠른 선인마예요. 그만큼 이마의 빠른 마필인데 지금 최근 동안 액션을 보여준 게 있나요? 다 뒤에서 놀았죠. 중간에 붙어준, 그나마 처음에 마필 습성상 튀어나가 다나카 기승에 했던 12월 8일 정도. 근데 마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지금 강급되고 부담유장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이동진 기수가 기승하고 감량 1kg인 기수이 기승시켰어요. 저는 이번 경기 선행 승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외곽 9번 게이트겠지만 외선행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정말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마필입니다. 원래 그렇게 입상을 해왔고 그렇게 승급해온 마필이에요. 이번 혼합 4등급 별거 있습니까? 이스크라 정도 빠른데 이스크라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어요. 진격의 천마는. 이스크라만 넘어가면 이 마필 사고를 칠 수 있다. 진격의 천마. 저는 그래서 이 마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게이트 내려가서 선행을 잣는 인경 기수라던가 또 혹은 이 마필을 좀 잘 아는 이철경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선행으로 승부를 한다면 봐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9번 게이트긴 하지만 이동진 기수의 감량을 태웠어요. 안요리 기수, 김기배에서 이런 의미 없는 기수 이렇게 태웠고 또 다나카 기수가 기승시켰지만 액션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에서 저는 이번엔 좀 액션이 나와주지 않을까. 마방 이적했는데 마주한테 뭐라 할까요? 전혀 성적이 없는데 착순권 안에 든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금 5번 반년 동안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방에서 액션을 보여주잖아요. 조교를 봤는데 마필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9번 진격의 천마 운명의 변화의 조짐이 있고 이번에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병마로 9번 진격의 천마 말씀드리겠고 축으로는 라스트 한 발쓸 5번 브릴리언트, 또 이번에도 안 될 거 없다 3번 머니대륙, 또 선행 나가서 버티기 한 발 가능한 6번 이스크라까지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1개 경주를 진행을 했어요. 충파가 약간 기본적으로 제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한다고 해도 중간에 가면 갈수록 약간 빨라지는, 좀 제가 발음에 앉아서 빨라지면 알아듣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파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갈 여지도 있고 또 자막을 준비를 할 예정인데 자막이 준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편집하는 데 좀 급하고 좀 방송을 하게 되면 시간 자체가 약간 제약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도 찍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방송을 위한 코멘트도 달아야 되고 또 편집도 제 편집 시간과
이 영상들을 병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춤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막을 좀 깔아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앞으로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여건이 되면 자막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뭐 단어 하나하나 아래 나타나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방송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제가 좀 발음이나 이런 거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한창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동안 쉬다 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말을 좀 급하게 하는 것도 양해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파가 추천하는 마필들이나 뭐 현장 상태들은 밑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 단톡방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 단톡방은 충파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방이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던가 뭐 얼마에 뭐 돈을 요구하는 방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오셔서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하던가 뭐 다른 예상과 홍보라던가 뭐 기타 자기의 광고라던가 또 뭐 이상한 야한 농담 이런 것들, 욕설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저는 제재를 갈 생각이고요. 저의 예상을 위한 충파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톡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오셔서 자유롭게 자신이 보는 마필들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궁금한 마필들은 어떤 마필이 궁금하다 하는 걸 충파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같이 즐겨 해주시고, 충파가 현장 상태에 따라서 보병말을 추천드렸을 때 들어오면 서로 짜릿하고 좋은 즐거운 경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개설했던 방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르건만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복병마, 더 좋은 충마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